해당 사연은 핀란드인 베르타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인 베르타라고 합니다. 저는 핀란드를 떠나 미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한국 지사로 발령나 이곳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아도 힘들 만큼 물가와 집세가 비싼 미국 대도시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니 정말 숨통이 확 트일 것 같더군요. 게다가 미국의 중심 대도시 중 하나인 LA에 있었던 미국 본사와 달리 한국 지사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었기에 집세가 더 쌌습니다. 사람들은 외국계 기업이면 다 서울 같은 수도에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외국계 기업들 지사는 지방 도시에도 지사를 종종 세우곤 하는 편입니다. LA에서는 코딱지만한 방에서 살다가 이곳에서는 빌라에서 3룸을 구해 저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살 때보다 집세를 훨씬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일하다 보니 집세 보조금을 받았는데 집세 보조금이 없었다고 해도 훨씬 저렴한 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신축 건물을 이 정도 돈만 내고 살 수 있다니 정말 너무 편했어요. 사람들한테 부침성 좋았던 저는 옆집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수줍은 많은 핀란드인치고 외향적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스몰 토크가 일상화된 미국에서 일했다 보니 말을 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 그 외에도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연히 옆집과 같이 마주쳤을 때 등등. 항상 그들을 보면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저를 다행히 좋게 봐주었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모자 가정으로 아들은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들 쪽은 20대 후반으로 저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 그리고 긴 취업 준비 때문에 남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출근할 때마다 아직은 긴장된다는 꽤 귀여운 말을 했습니다. 이웃집끼리 친해지자 진수는 저에게 자주 이것저것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진수랑 같이 대화하면서 한국 요리가 너무 맛있다고 하자 저녁쯤에 저녁상에 올라온 한국식 갈볶음탕을 나눠주러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엄마랑 저랑 둘이 먹기는 좀 양이 많아서요. 드실래요? 베르타 씨. 안 그래도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 중이었던 저는 이렇게 요리를 나눠준다고 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은 저는 다음날 빵을 사와 그들에게 보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진수가 저에게 요리를 나눠주면 저는 빵이나 마카롱, 케이크 같은 디저트들로 보답했죠. 가끔은 어머니가 저에게 요리를 가져다 줄 때도 있었는데 그 분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제가 먹은 요리 중엔 진수가 한 요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어머니 혼자 한 요리인 줄 알았는데 그 맛있는 음식들 중 진수가 만든 요리가 있었다고? 어머니는 진수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을 보며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워내셨기 때문에 진수 같은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하자 어머니는 감동한 듯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옆집 사람들과의 교류에 행복한 건 저였습니다. 핀란드에 살 때나 미국 대도시에 살 때나 저는 살가운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북유럽인들은 무척 개인주의적이고 성격 자체가 경계심이 높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끼리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고 LA 사람들은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고 친절해 보여도 막상 가까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불친절한데 친절하고 캘리포니아 사람은 친절한데 불친절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뉴요커들은 성격이 급하고 인상이 차갑지만 은근정이 있고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가 넘치고 착해 보이지만 정작 남이 도움이 필요할 때나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저도 LA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는 지인들은 많았지만 아주 가깝다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껴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수와 어머니는 저를 항상 진심으로 대했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점점 가깝게 지내면서 동갑이었던 진수와는 말도 놓았죠.
가장 감동했을 때가 설날쯤이었는데요. 보통 저 같은 서구권 사람들은 1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새해 연휴 기간을 갖는데 한국은 1월 1일 날 쉬긴 하지만 본격적인 명절은 그보다 뒤에 있는 설날 연휴에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새해 전후로 해서 핀란드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저는 연휴 내내 혼자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연휴날 어디 여행이라도 가볼까 싶었지만 찾는 곳마다 숙소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끼리도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설날 첫날을 혼자 보내야 했는데 오전에 빌려준 책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설날 연휴인데 친척들이랑 지내려고 이미 떠났으려나? 나중에 돌려줄까? 아, 근데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냥 생각날 때 가져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수가 나왔고 그의 모습을 보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있었네? 설날이라 어디 갈 줄 알았어. 우리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 안 가. 우리 엄마랑만 보내. 그럼 다른 친척들이랑도 안 만나는 거야? 우리 집은 친척들이랑 교류한 한지 꽤 됐어. 진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었던 저는 그에게 말하기 싫으면 안 말해도 된다라고 안심시키고 다른 주제로 환기시켰습니다. 원래는 문 앞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돌려준 뒤 다시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문 앞에서 이야기한 지 20분이 넘어가자 진수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서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할래?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진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와 진수네는 무척 좋은 이웃이긴 하지만 따로 집에 서로 초대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안에 들어선 집 내부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혼자 사는 제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인테리어 하는 남자는 다르네. 이 집 내가 꾸민 거 맞지? 너무 예쁘다. 아니, 뭐 별거 아닌데. 칭찬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그는 평소처럼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제가 진수의 집을 구경하고 있는 동안 그는 차를 내왔습니다. 차를 내오고 나서 또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자 외출했던 진수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집에 있자 놀란 듯 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져서 집에 들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하자 곧이어 평소처럼 살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있으라고 말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습니다. 진수와 저는 그 뒤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호감을 품은 줄 알았었거든요. 진수는 딱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다가 부엌 쪽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자 자연스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슬슬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남의 집 저녁 시간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가려고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저에게 식사를 청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밥 먹고 가. 저녁 때 약속 있어? 아뇨? 저도 이제 가서 저녁 준비하려고요. 아유, 지금부터 준비하면 7시 넘어서나 먹겠네.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가. 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히 그래도 되지. 이웃끼리 같이 저녁도 먹고 하는 거지. 왜? 그냥 먹는 게 불편하면 돈이라도 받을까? 저는 순간 진짜 돈을 줘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그녀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고 농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핀란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식 초대받지 않는 손님도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권 나라들은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 미리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얹으라고 오는 손님이 아닌 이상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어린 아이라고 해도 말이죠. 실제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이런 문화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논란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나라의 대사들이 핀란드의 문화에 대해 변명을 하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핀란드 대사도 이 일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정도였죠. 사건이 발달은 레딧에 올라온 한 유저의 글이었는데 25년 전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친구의 가족들은 자신만 남기고 지들끼리만 식사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네 집에서 밤을 보냈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 식사 모두 굶은 상태로 집에 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가 진짜냐고 궁금해했는데 정말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함께 식사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친구가 밥을 다 먹고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죠. 만약 정식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했다고 해도 핀란드에서는 약간의 수고비를 주는 것이 문화적으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인들은 지인의 집에 놀러 갈 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음식을 챙겨가거나 수고비를 주었고 돈이나 음식이 없을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A에 살 때 식사에 초대받았던 제가 약간의 수고비를 직장 동료에게 주려고 하자 동료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 돈을 받으려고 식사에 초대한 게 아니다라면서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죠.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하는 그 반응을 보고 나서야 여기는 핀란드와는 식사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듯 했어요. 한국에서는 집에 온 손님이 미리 예정된 방문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의 식사 제안을 굳이 사양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진수성찬이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국 등등. 왜 이렇게 음식 가짓수가 많냐고 물어보니 설날이라서 아침부터 이것저것 만들어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난생 처음으로 사진 속 이미지가 아닌 떡국의 실물 이미지를 영접했는데 처음에는 떡을 국에 담가 먹는다는 게 생소하게 느껴졌으나 곤맛을 보고는 쫄깃한 떡의 식감과 국의 깊은 감칠맛이 잘 어우러진다는 것을 깨닫고 금세 한 접시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한 그릇 더 줄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양하지 않았고 떡국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드러운 갈비찜, 산적, 전 등을 실컷 먹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제가 연휴 내내 혼자 있다고 하니 어머니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에게 내일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지만 어머니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날 연휴 내내 진수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같이 외출해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핏줄인 가족은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마냥 함께 있는 자리가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모님 둘 다 재혼을 하셨거든요. 휴일날 집에 갈 때도 양가 가족을 모두 오가야 했고 양가 가족을 오갈 때마다 완전히 이들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저는 12살 때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인공수정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제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정을 꾸리고 젊은 부인과 사이에서 새 아이를 낳았고요. 두 분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셨지만 묘하게 이순위로 밀려난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먼저인 느낌이랄까요? 대화를 할 때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박수칠 때는 외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흔한 핀란드에서는 워낙 이런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가슴 한편에 남긴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진수와 어머니와 있을 때는 그런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 집의 딸이라도 된 기분을 느꼈다면 너무 오바하는 걸까요? 설날 연휴가 끝나는 날 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모두 싸주면서 자주 놀러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주 놀러와라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감동스러웠던 걸까요? 이상하게도 감정이 북받쳐 흘러 눈물을 흘렸고 진수와 어머니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저는 우습게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은 처음 봐서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진수의 어머니는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않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자주 왕래했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진수와 저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이제 저는 진수네 집에서 거의 며느리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의 일이 끝나고 나서도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 미국 회사에 재택근무자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계속 한국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올해 설날도 따뜻한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